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슬슬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유튜브에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용 주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T플렉스 가지고 계시네요. T플렉스의 4,315원에 10% 비중입니다. 사연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분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얘기가 조금 압축되어 있네요. T플렉스 가끔씩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좀 부각되고 이런 경우에 T플렉스 같은 종목이 한 차례씩 뭐 급등세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급등하고 또 급락도 빠른 종목이거든요. 자, T플렉스의 지금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 종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T플렉스 갖고 계시는데요. 한 번은 좀 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신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분은 조금 네. 합리적인 그 의심은 아니고요. 예. 뭔가 조금 그런 게 드는데 자, 지금 이번 주부터 EJ란 프로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첫날 월요일 날 네. 이때 음선 날 때 4% 빠지는 4.8% 빠졌었네요. 예. 이날 저녁에 밤에 그 9시부터 방송을 하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T플렉스예요. 예. 근데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다음날 시초가가 4,315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하고 같거든요. 전문가님 말씀 듣고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히토류 관련되는 종목인데 참고로 그냥 이 히토류가 어떤 거냐 하면요. 네. 원자번호 51번부터 71번까지 네. 15개 원소에다가 예. 스칸듐하고 이트리움 요 두 가지를 합쳐갖고 어후. 17개 원소를 이 네. 히토류라 그러는 거예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원자번호 51번부터 71번까지 15개. 아하. 그거 플러스 2개 원소 더. 네. 근데 요게 화학적인 그런 성질이 거의 비슷해요. 네.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자, 그래서 요걸 통칭해서 히토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자, 이 T플렉스 같은 경우는 티타늄이나 니켈, 몰드브렌 요런 희귀 금속들 요런 것들을 또 좀 유통하는 그런 일도 하기 때문에 예. 히토류 관련되는 그런 종목으로 엮입니다. 자, 근데 제가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별로 안 좋아하는데 테마주들도 마찬가지로. 자, 이 T플렉스 같은 경우는 내용이 있는 기업입니다. 내용이 있는 기업이고 뭐냐면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네. 1,103억 정도예요. 네. 자, 그럼 1,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2021년도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네. 자, 뭐 작년도 기준으로 이 매출액이 재작년에 1,300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1,895억 정도. 자, 요건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예. 확정치입니다. 자, 1,895억 정도 그러니까 1,900억 가까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또 168억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는 2020년도에는 48억밖에 안 돼요. 예. 저 그러면 뭐 실적 부분들이 뭐 4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도 볼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자회사가 확 좋아져 갖고 확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요런 거는 연결 기준으로는 좋아졌는데 별도 기준으로는 별로 뭐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 T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냥 별도 기준이에요. 별도 기준으로 이렇게 확 좋아졌기 때문에 예. 진짜로 이 T플렉스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에서 뭐 네. 아들이 돈 벌어 온 게 아니라 그런 거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또 지금 히토류 가격이 지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 원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2배 이상 최근 들어갔고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벌써 좀 이렇게 움직이고 꿈틀꿈틀하고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이렇게 가만히 좀 이렇게 있는데요. 네. 뭐냐면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20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폐막입니다. 네. 자,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강경하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또 지금 그 올림픽에 푸틴이 초대받아서 중국을 갔었어요. 중국을 가갖고 푸틴은 우크라이나하고 뭐 전쟁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둘이 만나서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전 되게 궁금한데. 네. 거기서 뭐, 야, 이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 올림픽 뭐 성대하게 치를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 안 하고. 진리적인 얘기했겠죠. 그렇죠. 분명히, 미국 쪽에 대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아마 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공동의 적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 두 나라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뭐 네. 서로 뒤통수 좀 치려고 막 그러고 있고 또 푸틴도 저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2008년도에 올림픽 할 때 그때는 조지아를 뭐 올림픽 개막식 하는 날 중국 그때도 상해에서 하계 올림픽이죠. 예. 그때 조지아를 그 올림픽 개막식 하는 날 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뭐 별로 좀 이렇게 돈독한 그런 관계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공동의 적이 생기고 나면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제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뭐냐 하면 서로 뭐 아니라고 그러고. 뭐 공격을 했다는데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우린 공격한 적 없다 네. 그러고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뭐 공격 받았는데 또 오늘 나오는 뉴스 보면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얘네가 밤에 얘네들 러시아 쪽에서 반군 쪽에서 엄청나게 폭격했는데 우리한테 네. 우리는 대항도 안 했다. 그냥 포탄 맞고 있었다 우리는. 이게 사실하기는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이쪽 같은 경우는 러시아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기서는 푸틴은 철수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나토나 미국 쪽에서 위성으로 봤을 때 이때는 철수한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중국이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다시 뭐 미러에서 또 미중 이렇게 확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이 T플렉스는 상당히 강한 그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벌써 히토류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탄력 있는 움직임 나올 때까지 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T플렉스 살펴드렸습니다. 히토류 관련주인데 히토류 가격도 많이 올랐고 언제든지 한 번쯤 솟구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자, 김용룡 주께님의 T플렉스 검토를 도와드렸습니다.